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과거 어떤 일에, 어떤 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는 행위, 결과, 나타내는 현상,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정신하고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서 트라우마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근본이니까.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우린 트라우마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얘기해보라면 쉽게 얘기하지 못하죠. 그걸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나의 트라우마도 중요하고, 첫째는 나죠. 나 자신의 트라우마, 정신 건강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녀, 남편, 내 가족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친척, 친구.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전혀 무관하고 보지도 듣지도 이야기하지도 않는 사람하고는 화도 분노도 트라우마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트라우마를 줍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크게 주고 많이 줍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데 상처를 어떻게 줍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부터 상처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트라우마뿐만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예를 들어 의부증, 의처증, 우리 겨누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부증, 의처증은요,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심리치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최면 치료를 받아야만 날 수가 있습니다. 상담 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말로 타일러서 말로 이해를 해서 나을 정도라면 왜 걱정하겠습니까? 이 의처증, 의부증은요, 결국은 심해지면 상대를 죽입니다. 놔주지도 않아요. 이혼?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나는 정의를 합니다. 무섭죠? 이거 얼른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의처증, 의부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도 있고 초기 단계인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해야죠. 치료 않고 약으로 정신 안정제 그런 것만 먹는 사람인데, 안정제는 먹은 약 효과 있는 5시간, 6시간 그때만 그렇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하는 것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그건 습관성이 됩니다. 중독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6시간 효과 있다가 자꾸 먹으면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5년, 10년 먹으면 효과 없어요. 한 주먹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나는 그런 약을, 진통제나 진정제, 그러한 약을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금방 죽게 하는 건 독약이라고 그러죠. 항생제, 항정신성 약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단지 차이는 독약은 금방 죽게 하고 시간적 차이뿐이요. 그 약은 서서히 10년,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낫는 치료를 받으면 좋죠. 우선은 힘드니까
힘드니까 항상 이제 항정신성 약품 이런 걸 먹고 그 사이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낫는 줄 알고 자꾸 증상만 있으면 그것만 먹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도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사랑의 트라우마. 또 전쟁 나갔다 온 제대군이죠. 저도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만은 포탄이 날아오고 정말로 저건 보이지도 않아요. 저쪽에서 뭔가 날아오는 것 같아. 그럼 그쪽에 대고 쏩니다. 핑 소리가 나면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걸. 그래서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휘웅 하고 벌써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십니까? 그 공포감 아십니까? 그런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트라우마가 뭔가를 알아야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고, 내 자식, 내 가족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고, 내 친구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첫째, 트라우마는 옛날의 어떤 기억, 감정,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트라우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 자, 우리 한국 얘기를 좀 해봅니다. 한일 축구전이 지금도 축구전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모든 경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에만 져서는 안 된다. 일본에 지면요, 아무리 경기 잘했어도 되게 혼납니다. 선수들도. 졌다. 우리 김연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하는 얼마나 신기하고 그런 고도 예술입니까? 예술이죠. 근데 일본에도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경쟁을 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 놓고 경쟁하는 장면을 얼마나 흥분되게 봤는지 모릅니다. 이기면은 어떤 사람은 술집에 앉았다가 음식점에 앉았다가 그거 다 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주인도 이런 것에 아주 깊이 가 있는 주인은 자기 돈 안 받아. 그런 가게도 간혹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이게 흥분이죠. 에피네프린이 치솟는 겁니다. 기분이 좋죠. 내 가족의 일도 아니고 한국이 이긴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본과의 경쟁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 야구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그 야구 있죠? 야구팀. 거기 티셔츠를 파는데 티셔츠에 저기 있죠. 우리는 양키스 팬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민사에 있어서 상처가 존재합니다. 우리 일본이, 우리 물론 이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지만 늘 우리가 이기고 지배했었는데 최근 1900년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초까지
36년이면 얼마 안 됩니다. 짧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기간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때 지배를 받은 상처가 엄청 커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DNA로 유전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그런 거지만 상처가 존재,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아무리 그래도 다른 민족에게 주는 상처보다 우리 민족에게 주는 상처가 크고 또 우리 팀에게 우리 보스턴에게 주는 상처가 크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지더라도 일본만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팀에게 지더라도 양키스에게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 자체로 막 즐기는 거죠. 원래 스포츠는 즐기는 건데 그러나 일본과 우리가 또 국교를 회복한 지도 한 80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뉴욕과 보스턴도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상처라는 것이. 어쨌든 이건 우리 인간과 감정, 행동은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크고 작은 정신적인 상처. 그래서 우리도 친구와 얘기할 적에, 남편과 아내와 얘기할 적에, 내 자녀들과 얘기할 적에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그냥 웅덩이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거나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렇게 던진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자녀에게는 마음의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상처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 상처도 중요한 거죠.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이 특히 어떤 상황에 예민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걔는 이상해. 이런 말만 하면 얼굴빛이 달라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싸주고 이해해 줘야죠. 어쨌든 그런 성품을 가지면 다른 사람하고 좀 어울리지 못해요. 친구들로부터 이제 주변인이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자, 음식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못 먹는 음식 없습니까? 저는 다 먹습니다. 거의 다 먹습니다. 근데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고기를 안 먹어. 고기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쇠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거죠. 못 먹는다고는 하지만 닭고기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중요한 것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동이 어떤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내면 치료하기도 좋고, 우리가 심리 치료할 적에 그 요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내면 그 원인을 지워버리거나 바꾸거나, 나쁜 것을 실제는 좋은 것인데 당신이 나쁘게 알고 있다고 이해시켜서 바꾸거나 그 기억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를 줌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요. 심리치료, 최면 치료할 때는 깊은 잠재의식 들어가서. 어쨌든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이 기업가인데 가정생활도 잘하고 있고 대인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신사야. 그런데 가지고 아무렇게 먹고 뭐 이런 거 별거 없는데 이분은 건강에 대한 것은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만 기침 한 번만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 폐병 걸렸나? 또는 뭐 독감인가? 기운이 없으면 아유 내가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 그 몸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심해요. 걱정이죠, 걱정. 걱정도 병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학교 우리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팬티만 입고 이제 뭐 건강 검진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때 좀 뭐 감기에 들었던가 해서 감기 들면 몸도 좀 축 늘어지고 말소리도 적고 그러잖아요. 뭐 싫고. 근데 양호 선생님이 이제 뭐 체크를 하는데 너 왜 그래? 뭐 어디 아프냐? 괜찮아요. 아프면은 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서 그렇구나. 그렇겠지만 이 양호 선생님은 본인이 괜찮다는데 그냥 보니까 기운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체질이 뭐 정상, 건강, 허약 그 생활기록부에 그걸 적었어요. 근데 거기다 그냥 허약체를 적었으면 좋은데 그걸 건강 맞으면 판정을 한답시고 지금은 그런 사람 안 계실 겁니다. 그때는 큰 소리로 허약체질, 정상, 뭐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예. 건강하다는 예의는 기분이 좋죠? 허약체질 그래도 허약한 거구나. 저도 그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허약한가 보구나. 선생님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픈 상황에서 허약체질이라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예 허약체질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창피함, 수치심? 지난 시간에 얘기한 수치심. 수치는 죄의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느끼는 감정이지.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 근데 창피도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얘기 들어도 어떤 친구는 빙글빙글 웃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요만 얘기만 했는데 막 얼굴 찡그리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사람마다 이제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큰 상처를 입었던가 봅니다. 그 수치, 창피하다고 해서 그 뒤에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건 다 성공했지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이상 반응을 일으켜. 이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모두가 다 트라우마를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신체 검사할 때 이제 얘기합니다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언제냐면 물 따뜻하게 끓여서 고무통송, 그냥 플라스틱이죠. 들어가서 이따가 엄마한테 밀어주고 그러니까 잘해야 뭐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이제 목욕 가니까 내과로 물 가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창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에는 남아있더라고요.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작은 트라우마지만 그 선생님 얼굴도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얘기한 선생님 얼굴이.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또 나를 많이 여러 가지 학업도 도와주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야 생각 없이 한 소리지. 너 왜 안 씻고 왔냐? 그러지만, 여러 동무들 앞에서 그냥 창피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동물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 창피할 것도 없어.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0명 중에 5명은 다 그래. 똑같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은 어떤 병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지금도 그 선생님 얼굴이 선해. 그냥 기억에 지금도 보면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증상이나 이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기억에 생생할 뿐이다. 어떻게 그 선생님이 그런 내 좀 체면 좀 생각해서 귓속말로 하던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창피를 줬지. 그런 생각이 원망이 들어요. 어쨌든 트라우마입니다. 이와 같이 큰 트라우마가 있고 빅 트라우마죠. 작은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일 트라우마 있고 여러 번 같은 것이 나온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복합성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같은 거지만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큰 트라우마라는 건 전쟁이라든지 재난, 강간, 성폭행 이런 진짜 큰 일이죠. 큰 개념. 요새 성폭행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어느 시대를 거쳐도 이건 꼭 뭐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그런 일 당했네.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억에는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가끔 있어요. 제 고향 어느 마을에 살았던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던가 봐요.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죠. 인간 사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했지만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40세로 성장했어요. 40살이 됐어요. 저쪽 그 성폭행했던 남자도 거기 그 마을에 그냥 사는데 거기도 뭐 40세, 50세 이렇게 됐겠죠? 고향을 방문해서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기억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 기억. 우리는 그래서 상대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왕 같이 살고 같이 한 그룹에서 만나는데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내 기술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잘하는 소리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트라우마.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어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사람에 따라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작은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에서 자신감,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경험. 아까 수치심. 이런 것도 이제 한 작은 트라우마지 큰 트라우마는 아닙니다. 아까 그 친구 얘기. 사업으로는 성공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건강 문제 뭐 조금만 있으면 덜덜 떨고 곧 죽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호 선생님이 화약 처질 한번 그 소리 했다고 해서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양호 선생님이야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판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 선생님뿐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게 크게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걸 굉장한 수치심으로 느꼈어. 물론 저도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병이 된 것이고 다행히 자신의 수치심 그 병이라 다행이지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 어떤 행동으로 트라우마가 심하면요 정신을 맞아면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때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폭행하거나 어떤 걸 훔치거나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월남전 한국전 갔다 온 그 군인들의 트라우마 PTS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트라우마 그 정신적인 그거 뭐 별로 책임을 안 졌어요. 근데 연구하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거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보살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줌이 마렸는데도 중간에 종을 치하는데 종은 안 치고 오줌만 나오려고 붙잡아요. 남자 선생님 오줌 마려요 그러면 이놈식 참아 보통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경험하고 나니까 선생님 급해요 얼른 갔다 와 싸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줘요. 수업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거기 오줌을 절였다거나 쌌다거나 예를 들어 교실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창피해.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그것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과제 발표를 할 적에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청중들이 웃어요. 동료들이 웃으면 같이 웃으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붉어지고 평생 잊혀지지 않아. 그게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트라우마는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그 사람은 트라우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내가 나의 경험이지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내가 좀 교실에서 수학 시간에 화장실 선생님이 안 보내줘서 오줌 절인 거? 오줌 절이면 오줌이 나오니까 다 표가 나죠. 그때 당시에는. 그 창피했던 거?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우리 나이 좀 죽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있으면 한두 명 있을지 몰라. 그래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확실히 그 기억에서 나 만나면 그 소리부터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나 말고는 모르는 사실이야. 내가 왜 그걸 창피하고 여기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잊어버리면 되지. 아는 놈 어떤 놈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병이 또 치유가 됩니다.
아까 저도 몸을 안 씻어서 여러 사람이 창피당했다고 그랬죠. 나만 창피당한 거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상처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우리 어머니가 좀 내가 신체 검사한다 소리를 깜빡 잊어버리고 얘기 안 했어요. 엄마한테 그걸 얘기했으면 시켜줬을 텐데 깜빡 잊어버리고 갔더니 신체 검사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팬티만 입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조금 안 시키면 더러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거 얘기할 친구도 없어요. 기억도 없을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생생해. 생생해서 생생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병이 될 이유는 없죠. 그 선생님을 미워하고 가서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때는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도 다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싣고 가는 그런 자극을 주려고. 어쨌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그 병을 내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잘 쳐다볼 수 있으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병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래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남편으로 받은 트라우마, 이것도 못해 라든가 부부간에는 그냥 정나나 하니까 온갖 흉이 될 건 다 알아. 약점을 다 알고 있어. 그 약점을 건드리면 안 돼. 장점만 얘기해줘야지. 장점만, 좋은 점만 얘기해줘도 평생 못 오는데 왜 나쁜 점만 후벼 파야 됩니까? 우리 보통 저는 그렇게 해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뒷담화를 꼭 해. 저 친구 말이야, 내가 국민학교 때 지금 장관 했지만 그거 말이야, 국민학교 때 새끼 나한테 맞고 다녔어. 코 찔찔 흘리고.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높아지고 친구 인격이 눌려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나도 같이 낮아져. 에이, 훌륭한 친구를 말해. 네가 그렇게 깎아내려서 지가 올라갈 것 같은가? 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친구 그렇게 얘기하면 야, 어떤 너는 안 그랬냐? 어떤 사람 다 그랬어. 그때는 코 다 흘리고 다니고. 그래도 저렇게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냐. 내 친구가 장관이라니. 정말 나는 저 친구만 보면 너무 기쁘다. 훌륭한 친구를 두니까 내가 너무 좋아. 안 그러냐?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얘기해 버리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점 있고 좋은 점 다 있습니다. 나쁜 점 말고 좋은 점을 해주는 그런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그것을 트라우마를 인정한다는 그런 정신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신의학적 다 생각과 행동 이런 정신과 질환 영향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 질환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방 얘기한 스트레스,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장애. 아까 전쟁에서 막 총알에 죽을 것 같은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성질이 확 나서 막 다른 사람 두들겨 패일 수도 있고 어떤 걸 훔치거나 총을 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총을 쏜다 그러니까 너 왜 괜히 총을 쏴? 이게 범죄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야. 월남전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공포를 몰라요. 죽음의 공포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좀 와닿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니까 소련과 전쟁을 하는 그 나라 사람들, 물론 양쪽이 다 죽고 있지만 전쟁터에서는요, 피하간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그렇고 대항한 나라도 그렇고, 어쩌면 지도자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뺏고 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전쟁, 재난, 성폭력,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도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65, 70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죠. 친구가 아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문병 안 가는 것도 실례가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문상 안 가던 것도 실례가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저는요, 아버지가 계실 적에 그런 거, 아버지 제가 갈게요.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부조도 충분히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왜? 아버지가 거기 갔다 와서 그 아픈 걸 보고 와서 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친구도 죽으니까 이제 나도 죽겠지. 갔다 와서 즐겁고 건강은 좋은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게 하고 내가 대신 갔다 온다고 그러고, 실제로도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아버지가 가야 될 장소에 내가 가서 구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나하고 잘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가면 그걸 보면 내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슬퍼지고 내가 이로울 게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고생할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은데 가서 직접 봐가지고 무슨 그 사람 위로해서 내가 가서 나아진다면 몰라도, 그래서 아예 나는 이제 얼마 전부터 아프다고 연락 받으면 기도는 하죠. 그러나 직접 가거나 문상 가거나 죽은 데 가거나 그러진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나이가 70 이렇게 되면요, 10명 중에 70%가 죽는답니다. 나머지 사람이, 저는 30% 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할 건 없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가는 사람은 가고, 네, 그런 거죠. 어쨌든 공포, 불안, 회피, 논란, 각성 반응 이런 것, 이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가 개정한 정신질환 분류체계 DSM-B라고 합니다. 기존 트라우마에 의한 장애에 더해서 복합성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DSM-V를 더 추가했어요.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대형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외에도 성장 환경, 일상적 생활, 어떤 친구, 가족과의 관계,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도 역시 같은 것이다. PTS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범죄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질환에 의해서 일어난 거하고 맨정신에 일어난 거하고는 다르죠. 범죄의 경중도 다릅니다. 이의 경중도 다르고 병자로 보자 그 소리입니다. 질환이다 그 소리입니다. 질환. 사람은 어느 누군가 경험해왔던 과거 일들을 전혀 모르면서도 불안해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 저 사람 마음이 약해 저렇게 심약해서 어디갔어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편견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를 못 해준 거야. 자, 이 소리는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의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다 이상해 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상무 스트레스 아주 중요한 거고 이런 트라우마를 그것만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든 정신 건강에 끼치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돌보자 하는 뜻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지만 알고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세상이라는 소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죠.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자 그 소리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유 모자란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모자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고 좀 그걸 파들어가서 그걸 알아면 그걸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왜 나는 내가 중요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 문제를 이해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이제 아닙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생각만으로도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 듯한 어떤 사람도 한두 명씩은 있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진절머리 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되지만 저 사람도 원래부터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각각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이해하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도 있고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상한 말을 해. 생각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고 심하면 계속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이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로 죽을 만한 그런 일에 죽는 사람 내가 봤을 때 그 본인은 죽음을 택할 정도로 그런 정서적인 그게 됐겠죠.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죽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모든 문제는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열쇠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가 지나서 과거가 된 거죠. 과거에 다 있어. 우리 잠재의식을 뒤져보면 그 원인 열쇠가 다 있습니다. 기억 속에 다 있어요. 물론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이 우리 머릿속에는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치고 지난 사람 그 기억까지도 다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저장은 다 있어요. 돼 있어요. 뭐 사회적 부적응, 관계적 문제, 심리적 행동, 불안, 뭐 이런 거 크고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트라우마죠. 그게 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인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큰 거냐 작은 거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것들은 다 트라우마라고 보면 됩니다. 영화 얘기 윌 헌팅이라는 1998년 그 영화 얘기인데 아일랜드 이민 후손으로 어린 시절부터 양부모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주인공 윌은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등에 상관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그러니까 막 천재예요. 근데 건달들과 어울려서 깡패짓을 하고 막 쓰레기 같은 생활이죠.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살면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폭력을 하고 감방을 드나들도 하는 이 영화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천재성을 램보라는 교수가 봤어요. 저는 아주 깡패같이 아주 못된 놈인데 수학은 무지히 천재예요. 천재 말하자면. 폭력사건으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그 교수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나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자. 그 대신에 자기가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그게 있어요. 치료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해서 그런데 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치료자들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서 우리들어 비웃고 조롱하고 램보 교수 학창시절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숀 맥과이어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 같은 비슷한 강의를 하지만 숀 교수는 그러니까 램보라는 교수한테는 하면서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었었는데 숀 맥과이어 교수가 이거 받았습니다. 막 교수를 멱살을 잡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그 월을 붙잡고 숀 교수 자신도 어린 시절에 그런 학대 경험을
하고 받았다는 경험을 먼저 자세히 얘기해요. 나도 이런 상처가 있다. 어린 시절에 망치와 허리띠 중 무엇을 선택하라는 양부 질문에 허리띠를 선택했다고 시원 교수도 비슷한. 그래, 망치와 허리띠 뭘 하냐면 망치로 맞을래, 허리띠로 가죽띠로 맞을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망치보다는 가죽띠로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허리띠로 때려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걸 밀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너 내 얘기 들어봐,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과학이 그런 비슷한 막 그게 떠올라서 괌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때 시원 교수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이야기 한마디 여기 있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면은 뭐 어쨌든 모든 게 내 책임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신적 상처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한 번도 피부에 상처도 입지도 않고 다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 살아오면서 여기 한번 그르쳐본 사람 없습니까? 나는 마음에 상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상처는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가볍든 무겁든 간에. 그러면 그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싸매주고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낫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처가 큰 경우에는 수술이다 하면 수술자금이 납게 되지만 어쨌든 정신적 상처도 똑같습니다. 어린 적에 무수히 야단맞고 큰 사람, 물론 대부분은 회복되어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양부가 아니라 친부모에게도 막 엄청나게 그런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좀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못 박힌다 그러죠.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경험은 수술 자국이 문제 아니에요. 상처 자국처럼 남아서 현재의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트라우마. 원래 몸에 난 상처,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 위상을 뜻하는 상처라는 말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상처, 위상, 혹은 정서의 영향이나 장애를 남기는 충격,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합니다. 트라우마가 정서와 행동에 간섭을 하여 여러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문제,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 관점에서 보자 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또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가 심각하고 그것이 크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강렬해서 상대방을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봤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자신이 무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절사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무시받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사직상을 때려 부시거나 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을 해하는 행동이 바로 자살, 자해, 자기 몸에 상처내고 자 스스로 죽고 남에게 하는 거나 내게 하는 거나 남에게 하는 것이냐 나에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지나치게 불쾌하고 과민하며 불안해하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일 때 부적절하고 강렬한 분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쁜 놈, 에이 상대하지 못할 놈 그러고 말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강의 내용의 분노 조절입니다. 나의 분노 조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분노 조절. 자,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도 생각해봐요. 주변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다. 나는 왜 저러지? 그러면 분명히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 안 쳐. 아예 나쁜 놈이야. 그래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일 과거 상처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현재 행동은 바꿔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폭력이나 자해, 자살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폭력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자해를 해야 되고 그래.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좋아할 필요는 없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이는 아닐 테니까 이해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싫어하기 전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싫어하기 전에 그들의 상처가 무엇이었을까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꼭 지금 우리 다른 나와 잘 관계없는 친구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 내 자식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물어봐도 좋지만 너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냐?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말 못한 상처가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이런 몸부림을 하고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좀 더 인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먼 얘기 같이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카운슬링,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분노를 조절. 너 화내지 마. 그게 아니라 화내는 이유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네가 화를 낸 건 이것 때문인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람들의 행동을 일부러 명예를 손상하려고 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용당하고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막 스스로 다른 사람 나에게 해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자신을 반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막 두려움 때문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원한을 품고 모욕하거나 냉대한다고 생각하고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해? 실제는 모욕은 말이 아닌데도 그런 반응을 내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않는 것도 인격이나 명성에 대한 공격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아무 별 뜻 없이 공격하고 나쁜 생각을 안 나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인격에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냉대하고 자기 명성에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니야 오해야 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 분노 반응을 하고 그러죠.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일단 그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나만 보면 화내? 그게 아니라 왜 나만 보면 화내지? 자,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마주했을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내 스스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죠. 또 그것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덜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이 밑에 있는 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와 관련된 어떤 괴로움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극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끔찍한 기분이 들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난 이걸 해나갈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나에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했을 때도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부딪혔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날 거야.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 일상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니까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몸 돌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고 안 먹어. 그런 사람 있죠?
왜 안 먹습니까? 안 먹어서 내가 죽는 세상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해결될 텐데 그동안 내가 약해져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먹고 튼튼해져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죠. 세 번째,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죠. 화났을 때 마시는 술, 담배는 무지히 해롭습니다. 기분 좋을 때 마시고 피우는 건 괜찮아요. 예, 그 술이나 연기가 들어가서 해치는 장기의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그래서 술과 커피를 줄이고 담배를 끊으세요. 그 술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와 담소하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술도 같이 좋은 친구와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할 때 마시는 술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나고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목욕이나 갈까? 목욕 가서 큰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잔잔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는다든가 시모모라고 명상을 하면 이런 긴장이 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 그 다음에 평범한 일상생활.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화난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평상시 하던 일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고통 또는 생각도 잊혀지는데 잊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을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 생각이 좀 감소되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억누르려고 막 억누르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막 하지 말아야지. 억누르지 마. 어떻게 보면 화를 낼 때는 조금 내고 광 지르고 싶으면 좀 지르고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광 지를 때는 한 분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가족끼리 있을 때 와이프가 광 지르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고 왜 광 지르는 거야? 하고 같이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광을 지름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되기도 하거든.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충격적 사고를 겪은 직후라면 이사나 이직 같은 큰 결정은 잠시 뒤로.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뭐 어떤 큰 일을 한다. 그런 것은 조금 내 삶을 일상의 작은 결정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 삶. 저것 때문에 내가 가야 돼? 그건 아니죠. 저것이 주가 아니야. 어떤 나쁜 일 이런 걸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그런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주가 아니니까. 여덟 번째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친구가 아니라 들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들어주면 그 친구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내가 어떤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거꾸로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는 친구만 있어도 그 친구는 정말 진짜 친구입니다. 제가 저 얘기로 미국에 올 적에 그냥 좋은 기분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말 못할 어떤 그런 심각한 걱정이 있었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근데 친한 친구, 여기도 이제 한 10년 전에 왔다 갔습니다만 그 친구를 만나자고 했어요. 야, 내 얘기 좀 한 1시간만 들어주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너도 나를 도울 수 없다.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네, 그렇게 하고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10년쯤 있다가 뭐 샘플을 거쳐서 얘기 왔더라고요. 와서 좀 얘기하다가 갔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 얘기를 들어준 그 친구가 참으로 고맙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8번이나 9번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끔찍한 이런 얘기를 자연스레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뭐 그따위 일을 했어. 그게 아니라 그걸 들어주면서 그랬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걱정되냐. 나는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치유한 과정이지만 그게 보면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경우 많죠. 내가 예를 들어 살인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것은 정규 시간을 통해서 사고와 수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계속 들을 필요 없어요. 나쁜 소식을 듣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듣고 그런 걸 피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좀 정치적인 일입니다만 한국에도 계속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몇 달간. 그러니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중독되면 안 됩니다. 당번 중단하고 가끔 한 번씩 보고 뭐 하루에 한 번 보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보거나 하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됐지.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한일전 그 축구 경기가 끝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 기쁨에 죽은 사람도 있고 져서 억울해서 막 억울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정서란 그게 다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그게 기각되거나 뭐 인용되거나 간에 양쪽에서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저도 이걸 요새는 뭐 인터넷, 유튜브 뭐 불면증이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을 못 잔대. 계속 뉴스가 쏟아지니까 그걸 보려고. 저는 내 한의원에서 제가 한의원 하는데요. 인터넷 없습니다.
그냥 이 작업만 할 수 있는 TV 그렇게만 돼 있어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유튜브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뉴스 보고, 한국 돌아간 뉴스, 뭐 미국 돌아간 뉴스, 유튜브도 잠시 보고, 그리고 보고 그냥 잠잡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독이죠. 그걸 계속 보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슬픕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슬플 때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내가 무지히 슬퍼. 이 슬픔은 누구한테 같이 나눌 수도 힘들죠.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서 나의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라도 웃으면서 떠든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그 순간 웃고 즐기는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일은 아니죠. 그 사이에 나쁜 것은 이제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친한 친구 만나서 야, 차 한잔 하자. 그래, 거기에 나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라. 너는가. 이렇게 웃고 즐길 만한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한 상실에 성공적인 대처를 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옛날에 거쳐온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들을 만나봐. 물어봐. 이런 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그 책도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 결국은 그게 친구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갈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슬플 때 극도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이 금방 울다 웃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걸 알아야 돼. 아, 내 이 슬픔도 여러 가지 있죠. 일이 잘못돼서 일이 실패해서 망한 슬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잊은 슬픔. 하루에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건 1년, 2년까지도 가죠. 그러나 시간 문제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아니고 슬퍼.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도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슬픈 걸 알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움이 제공됐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뭐하러 내 슬픔을. 말도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도우려고 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듣고, 그러면 또 그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용기는 가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 누가 왔는데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참 이게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지금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대처할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약속도 잡을 수 있고. 내가 연락할게. 내가 연락할 때 좀 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무 그 호의를 배척하지 말고, 또 지금 당장 뭐 그런 위로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있고 싶다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러나 지금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내 스스로에게, 자, 나도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 남편보다 아이가 먼저죠. 남편하고는 영촌이야. 그냥 등 돌리면 영촌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게 영촌입니다. 촌수가. 등 돌리면 무한대 아니야. 그래서 아들, 딸은 나하고 일촌이야, 일촌. 가장 가까운 일촌. 형제는 이촌. 남편은 영촌. 아버지하고도 일촌.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 가장 가까운 거야. 그 다음 형제고. 남편은 그보다 더 가까운 영촌이지만 멀어지면 한없이 먼 것이 남편입니다. 그게. 어쨌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나도 중요하지만 자식들 어떤 그것 때문에 문제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약간 고난을 받더라도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안심해줘요. 아이들이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엄마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걸 줘야 돼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건 저 경험인데 오래전 일인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나하고 대화도 별로, 뭐 20살 때 때는 아버지하고도 별로 대화가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 사고인가 뭔 사고가 있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그건 내가 해야 돼. 아빠가 있잖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올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얘기하면 막 잔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금도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들한테 지금까지 이 70년 동안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잘한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바보같이 그렇게 어떤 일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더라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는 그 전에, 그 뒤에 이제 얼마 오래전,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됩니다. 이제는 굉장히 좀 그때로 해서 한 15년 이상 됐으니까 진짜 사고가 났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큰 사고인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러나 큰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괜찮냐? 그것도 물었어요. 너 몸은 괜찮냐? 괜찮대. 그러면 됐다.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갈 테니까. 근데 실제로 나 거기까지 육가에서 삼가까지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차를 보니까 차가 박살이 나버렸어. 앞 엔진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근데 그 순간 딱 보니까 내 아들놈이 0.1초만 빨리 갔거나 저쪽에서 부딪힌 사람이 0.1초만 늦게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운전석을 쳐가지고 그 자동차로 종이장이나 똑같습니다. 얇은 철판 푹 밀고 들어오면 사람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멀쩡해. 자동차는 박살났어. 자동차 얘기하는데 야, 자동차는 말이야 서면 돼. 네가 안 다쳤으면 그걸로 돼. 가만히 보니까 안 다쳤어. 걷고 오는 게. 야, 됐다. 그러고 언니가 상대편도 많이 다쳤을 텐데 가서 아유 오케이라고 해줬냐? 안 해줬대.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면 그거부터 해야 한다. 내가 괜찮으면 상대도 중요하니까 사고를 일으켰지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병원도 불러주고 그런 게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왔어요. 사고는 다 뭐 자동차야 견인해서 가고 나중에 보험 처리하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들도 뭐 평상을 찾고 나도 그렇고 아이가 준비되면 함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정이 됐어. 그러면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잘 들어줘. 정말로 바보같이 그런 일 했어.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취침 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건 어린애 얘기인데 그렇죠.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으면 애들이 옆에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잘 자.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다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감정 표현을 격려해 주세요. 정말로 여기 막 어렵다고 해서 같이 붙들고 울고 막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이 또 제가 아이가 뭐 아빠 안고 울고 했을 적에 그런 거 잘 도닥이는 거 오줌을 쌌어.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 그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다독이는 거 다독여주는 것이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해해 주는 거죠. 날 수 있어. 가족이 다 같이 활동을 즐겨주세요. 옆에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유턴이다 그러면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족. 자, 오늘은 40페이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뭐 조금 남았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분노의 가장 중요한 요체다. 어떻게 보면 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정신적인 뭐 화나고 수치심 이것도 결국은 큰 덩어리로 보면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나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바라보는 눈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